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어제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다 때려잡을 기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일까 강복회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보훈부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따지기 위한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 그 감사에서 위법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32억을 지원받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광복 회장의 최근의 언행들을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털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자신의 57년지기인 이철우 교수와 그의 아버지인 이종찬 광복 회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치겠다는 의지로 김건희 정권 보위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기 편도 떠나가게 되어 있죠. 어제 신동욱 국힘 의원은 JTBC 방송에 나와서 김태효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 표현에 유감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 반국가 세력이 국힘에도 암약하고 있네요. 무엇보다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척결 지시에 국힘당 지도부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들 어쩌고 했더니 즉각 국힘 대변인이 이렇게 호응을 했었는데, 지금 국힘에서는 관련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고, 더욱이 국힘 지도부의 A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익이 있는 발언인지 의문이다. 반국가 세력이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처벌을 하면 되고 간첩이 있으면 잡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선언적으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발언하면 국민 갈라치기라는 비판밖에 더 받겠느냐. 그리고 비지도부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으로 야권의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듯 하다가 이번엔 반국가 세력을 강조하며 나를 세우니 종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시 지도부 인사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당이 건건히 반응을 내놓을 수는 없다, 과도하게 해석할 일은 아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아니, 윤석열이 그렇게 살벌하게 강조를 하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일부 국힘 의원은 네이버에 찾아가서 좌편향 과짜 뉴스 올리지 말라고 항의를 그렇게 했는데, 국힘 지도부란 사람들이 건건히 반응을 내놓을 수 없다뇨. 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척결 지시에 친윤 인사들은 움직였던 것이고 친한 지도부 인사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57년 지기가 날아가는데 한동훈 입장에서 남일 같겠습니까? 침묵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MBC의 기사 제목이 아주 탁월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왜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건국전 논란 과정에서 윤석열은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MBC는 윤석열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이런 제목을 뽑은 거죠. 내일 죽더라도 오늘 제목은 제대로 뽑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식민 지배를 미화했으면 공직을 못하게 하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추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범한 만큼 당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핵심은 당원 주권 정당 만들기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기사에는 당원 교육 어쩌고 이렇게 다소 진부하게 표현을 했는데, 현재 집단 지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캐치해내는 온라인 상황실장 CDO를 두고 이 정책을 왜 추진하는 건지 그 정보를 당원들에게 공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챗 GPT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온라인 상황실장이 수집해 보고를 하는 거죠.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효능감도 주면서 더 크고 똑똑한 챗 GPT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주당은 대표 거리 시에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2인자라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앞으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박찬대 원내대표라 괜찮지만 차기 원내대표는 다양성, 균형 이래가면서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사람들 중에 차기 원내대표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원들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승계하는 게 당원 중심 정당의 기조에도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면 집단 지성은 효능감을 먹고 자랍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효능감은 우리의 집단 지성을 더 키울 것입니다. 국힘은 조중동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인간 챗 GPT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연령, 모든 계층의 지성을 빨아들일 것입니다. 머지않아 무적이 될 것이다. 집단 지성 정당,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작년 백혜룡 수사팀은 역대급 마약 조직을 소탕했고 거기에는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수사 외압이 수없이 들어오고 언론 브리핑이 중단되고 수사팀이 해체되고 사건 이첩이 시도됩니다. 여기에 저항한 백혜룡 경정은 끝내 징계까지 받습니다. 이후 백경정은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용산 개입설을 국회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도 이 용산 개입설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이첩과 관련해서 관세청이 뒤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세청장이 서울청장님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관세청장님이 국가수사본부장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경찰에서는 14만 경찰 동료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와서. 그 등에 누군가 뒷배가 있으니까 그 수사지부에서 관세청장하고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수사팀을 고사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문제 제기도 안 했을 겁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고광효 관세청장의 등장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마약 전방위적 수사... 로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네.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다니신 분이라. 오늘 청문회를 진행한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최고의 빌런으로 고광효 관세청장을 꼽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요 인물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의 행적들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는 백경정의 언론 브리핑에 앞서 연루된 관세청 직원들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기자들을 따라다니며 보도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백경정의 그 언론 브리핑 내용에는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도 되지 않을 내용을 막으려고 로비하고 언플하는 등 동분서주했다는 겁니다. 왜? 죄를 저질렀으니까, 캥겼으니까 미리 움직였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게다가 백경정을 징계하라고 최초 민원을 넣은 신고자는 바로 관세청 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관세청장처럼 도둑이 재발저려서 했던 언행들 때문에 김찬수, 조병로와 같은 수사외압 당사자들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김찬수가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나한테 말했다라는 백경정의 주장과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김찬수의 주장이 대립됐었는데 다른 건으로 김찬수의 덜미가 잡히는 바람에 백경정의 용산 개입설 주장이 더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김찬수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윤건영 의원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자, 청문회 맥락상 최고의 빌런은 고광효 관세청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경찰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백경정과 14만 경찰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용산에 누군가를 움직였고 용산이 경찰을 움직여서 이 사단이 났다는 결론이 잠정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목되었던 것은 마약이 한 달에 12번이나 세관을 뚫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경정은 관세청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에서는 수많은 경찰 지휘부 인사들과 국힘당은 백혜룡 경정의 주장을 거짓말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다했지만 진실의 힘으로 그는 당당했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로 경찰 지휘부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용산 개입설이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의 용산 뒷배는 누구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마치겠습니다.